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저평가에 있었던 영역을 이제 살짝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세계에서 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케이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다시금 갈등이 좀 재점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 주 상단을 2,300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 약간 선행이 돼줘야 되는데 선행되는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장중에 2,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34% 상승한 2,342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7조 5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이틀 연속 17조라는 대규모 거래가 이어지는데 거래소 코스 합쳐서 30조가 넘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된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1,675억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78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2,2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는데 보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1.58% 상승해서 311.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키우다가 마감 무렵에 축소를 했다 정도가 되는데 누적 순매수는 29,600개까지 되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했던 부분을 마지막에 좀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메인들이 추가적으로 선물해서 또 장중에 매수를 해서 베이시스를 계속해서 약 강밥 이상 맞춰준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역시 0.8%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연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을 나타내 준다가 되죠. 그래서 거래액은 14조였고 외인들이 500원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1,300원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3,380이라는 앞전에 매물대 자리대에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가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소폭의 손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경계감도 가지고 어느 정도 저가면서도 들어오고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다가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를 보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0.5에서 1.4%까지 올라간 모습을 나타내 줬다가 됩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전에 발표됐던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제 실업률이라는 이런 부분이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실업 지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국내 오전장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 실패했다. 다시금 나왔는데 오히려 합의 실패했다는 부분이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세를 띄었다. 이 부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띌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상원에서 틱톡 사용 금지를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이 결국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틱톡을 인수하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가격 인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중국의 이런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앱을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일부 기술주들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이제 뭐 여행에 대한 금지 이런 조항을 좀 더 낮췄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이라든지 호텔 이런 쪽이 강세를 띄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대형 기술주
그리고 유틸리티나 통신, 약간은 방어준 성향인데 이쪽에 강세를 좀 나타냈다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강세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지수 소폭의 약세로 마감되었고 유가는 42불 선에서 등락을 보인다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64선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달러 인덱스 소폭 약세였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1,190원을 완전히 이탈해서 1,184원 5원에서 등락을 보인다가 됩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3,34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갭을 메우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까지 메운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가 연준 고가 라인대를 건드릴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해서 조정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이 되는데 사실 미증시는 메리트가 굉장히 없는 증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세가 나타난다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빠질 이유도 사실은 없다가 됩니다. 다만 앞전부터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증시를 받추는 모멘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 그래서 통과가 된다 했을 때는 호재 소멸이라고 보는 관점은 동일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 마디폭이 64.6이니까 이제 64선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 라인대를 저항으로 한번 인식을 하고 돌파를 할 거냐,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밟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뭐 일본 증시라든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내 증시가 워낙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저평가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를 끌고 갔다가 결국 자동차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철강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도 이제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에너지 화학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일부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도 어제는 강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경기 민감 관련이 대부분 상승을 나타내줬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HMM이라든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특히 대한항공 어저께 실적이 장 마감을 발표했었다. 다른 항공사들이 다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화물 운송의 덕으로 인해서 우선 흑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일부 서비스 쪽에서 네이버가 강세를 띠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쪽에서는 시총 상위 제약이 조금 약세를 띄었다 정도. 그리고 이제 한미그룹 같은 경우가 그 전날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차익이 좀 떨어졌다 보면 있었겠죠. 그다음 유통 쪽에서는 실제 전반적인 유통보다는 이제 삼성물산의 강세를 좀 더 나타내 줬다 됩니다. 그다음 통신 쪽이 약세 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 관련된 쪽에 확연하게 강세를 보였다가 되고 방어주 쪽이 아무래도 소폭 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순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번 주 2,300 정도까지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랬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한 번씩 다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갑자기 인텔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실적 모멘텀이 그게 강하지 못하다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없다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윗자리가 막혔다, 제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한된다 이런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과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와도 한 차례 정도 상승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일에 했죠. 수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그린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띄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한 13조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쪽이 강세를 띈다 했을 때 이쪽은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하락 쪽으로 사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 없다면은 결국 지수가 시총 최상위가 제한되고 소폭의 조정을 받고 이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지수가 2,300 정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시장에서 그만큼 이쪽에서 이슈가 붙을 때마다 대기하는 자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이 빠진다 할 때마다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받쳐온 케이스라서 실제로 안 빠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였다라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된다 쪽을 제외하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시총 상위에서 그래서 자동차 쪽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IT 가전 이런 경기 관련된 쪽이 LG전자와 삼성전기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긴다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총 합,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나 세트리온의 시총 합이 그리고 LG와 삼성 SDI의 시총 합. 그러니까 2차 전지 한쪽 아니면 제약바이오 한쪽 또는 인터넷 한쪽 이쪽하고 나머지가 시쪽이 거의 시총 자체가 하나씩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제한되고 이쪽이 강하다 이렇게 봤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동일한데 이쪽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300 정도 봤던 부분이 그 이상을 훌쩍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7월 달에 이쪽을 제외하면은 가장 시총이 높고 실적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따른 모멘텀을 가장 받는다가 되는 것이 자동차라서 자동차 그래서 가장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7월 달에 이 방송 보시는 분이겠죠. 방송 보시는 분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뭐 자동차를 추천하는 얼빠진 전문가가 있다라고 됐는데 얼빠진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가장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다가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말씀드린 건데 여전히 이쪽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겠다 할 경우는 이쪽의 조정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는 쪽 역시도 동일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잠깐 볼까요?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시장에서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그 부분은 그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나중에 차익실이 떨어진다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후행적인 부분을 나타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 중장기로 우리가 볼 때 향후 중장기가 성장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더 기대치를 높여준 수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쪽을 더 저는 선호한다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7월 달부터는 거의 상승폭이 한 47% 정도 올라오면서 실제로는 이제 대형주 내에서는 가장 상승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럼 추세를 돌파했다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중간 마디 박스권이 12만 7천 원, 12만 2천 원에서 17만 원인데 여기에 중간 마디 때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마디 때에서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상단 자리 가고 난 다음에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다. 이후에는 기본 마디폭이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기본 마디폭 볼 때 22만 4천 원까지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 22만 4천 원짜리를 가려면은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상승폭 자체가 중장기로 대형을 어느 걸 선택하냐 부분에서 사실 하반기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라인대에서 소화하는 눌림목 자리대에서 여전히 공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제 이제 철강도 강세를 띄웠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을 쳤다가 된 케이스고요. 뭐 앞으로가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강 같은 경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건설 부분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렇게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수주 확정 공시가 나오진 않았는데 향후 수주가 크게 들어온다는 기대치가 있고요. 그 자동차 역시도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도 인프라나 이런 쪽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철강 역시도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도 추세를 넘어가기 직전에 자리대 왔는데 이 라인대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 열린다가 되고 나중에 더 위로 가느냐는 내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 역시도 상당히 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삼성전자, KTNG,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쪽을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시즌이 가장 많이 들었고 네이버도 꾸준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후에 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다음 삼성전자도 소폭 들어왔는데 KTNG 같은 경우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실적이 양호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은행주에 들어오긴 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도 양호했지만 굉장히 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어떻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실적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거의 부합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했다가 되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 이게 얼만큼 더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할 거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티륨 같은 제약 역시 매도가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샀다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사고 역시 기아차를 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가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KTNG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매입 실적이 양호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 중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된 항공사. 그래서 현재 영업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화물 운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역시 삼성전자나 네이버 소폭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매도를 보게 되면은 역시 매도는 카카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하이닉스 이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나머지 일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PBR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전에 이거를 이제 보였을 때가 5월달 보였던 것 같아요. 5월달 그때가 지수가 이제 1960이었으니까 5월달 정도 5월 초였나 그때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국내 증시가 원래 이제 예전에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가 자산가치 0.9배 수준 그 라인 때는 항상 깨면 반등을 했었다 이런 관점이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너무나 크게 무너졌다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너무 크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최소 시장에서 자산 가치 0.9배 이 수준까지는 올라간 데는 밸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된다. 나중에 이 라인대를 회복하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를 해소하게 될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1.4에서 1.6배 정도가 예전에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가 지수가 최소 2,880에서 4,000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는 자산가치 1.0배 수준 가까이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자산가치 0.9배라는 자리대를 실제로 2018년도에 이탈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금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가 이제는 자산가치 0.9배를 저점으로 만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점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내 증시가 그동안 너무나 극도의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을 이제 벗어났다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는 0.9배라는 수준은 지지를 받는다가 될 것이고 그만큼 국내 증시는 재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 자체가 자산가치 1.0배의 그 이하에서도 확연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너무나 많은 저평가 자산가치 0.3배, 5배짜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들에 대해서 실적이 2분기 바닥이나 실제 양호했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는 강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될 겁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에서 이제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지수가 2,300을 이렇게 훌쩍 넘어간다까지 생각 안 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가 추가적인 강세 이렇게 세게 나올지 몰랐던 부분 그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가 안 떨어지고 위로가 올라간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2,300을 갔다가 2,200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받다가 그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2,370이라는 자리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박스권 마디폭이 2,500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2,500의 중간 자리대가 2,375포인트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라인 때는 이제 한번 조정 거치고 나중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2,370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단 자리가 2,250포인트 전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하단 자리는
떨어진다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되는 거고 윗자리는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된 기수고 실제로 이제 하반기 3분기에는 주도주가 바뀐다고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언택이라는 쪽도 쉽게 꺾이지 않고 강세가 유지된다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지수로 보게 되면 대형 지수도 마찬가지죠. 추세를 돌파를 지난주에 했었다가 되고 이제 상단을 돌파했었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대 정도가 지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기본 마디프 뽑게 될 경우는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의 고가를 넘어간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큰 그림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9월 만기까지가 한 2,370 정도 봤는데 하단 자리는 상향시켰습니다. 하단은 이제 2,250 정도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돌파 시도 매물 소화한다. 동일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부양제 협상이 이제 이번 주에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전히 미증시는 현재 구에서는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부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에서 강세가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강세가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역시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시그널이 다 괜찮다라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밸류 부담이 없는 쪽, 그 다음에 회복 속도가 더 빠른 쪽.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언택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언택트 vs 경기 민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가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고 빠진다 싶으면 저가 매수도 강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vs가 아니라 언택트 앤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민감 쪽에 여전히 무게 중심을 많이 실른다가 들어간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 자체가 자산가치 일제 영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쪽도 이제는 움직일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현재 어저께가 2,200 정도 들어왔지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해서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지수 자체 여전히 빠지지 않는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2,250에서 60 라인 정도 되고 그 흐름 자체를 상단을 지금은 잡는 것보다는 그냥 큰 그림 보면서 가시고 나중에 조정이 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는 추가로 매수하는 관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이제 거래소가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해서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수급이 약간 이동한다는 부분에서 신용이 과하게 쏠렸던 쪽들이 있는데 그쪽은 좀 주의를 여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서가 여전히 계속해서 좋다고 보는데 자동차 부품 쪽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도 좋다 되고 의료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재 다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좀 좋다 본다. 저평가 가치주 이쪽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이 되는데 시장에서 될 수 있으면 시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행을 해줘야지 맞는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시장을 이번 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보다 조금 모자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